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망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옆에서 또 혼자서 외롭게 뉴스를 또 다 진행하시고. 네, 그죠? 새벽 시간에 YTN 라디오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또 옆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아이고, 아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생방송 중에 사고 낼 뻔했습니다. 예, 빨간색 온에어가 켜져 있었는데 딱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좀 미안합니다.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부실 대응 경찰관 직위 해제 소식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 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그 현장을 벗어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대기 발령 중이었는데 어제 이제 직위 해제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 진행됩니까?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여기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라던가 민간위원 등이 과반수 참석을 하게 되는데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은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이 경찰관들을 고발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직전에 노년 경찰서장을 고발했던 그 시민단체인데요. 이번에 부실 대응 경찰관 2명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서장 고발건은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같은 일들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경찰이 신입 경찰관의 교육을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4개월인 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테이저건 사용이라던가 총기 사용 아니면 체포술 같은 것들 더 훈련을 충분히 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분들 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은 또 조금 그 뒷받침해주겠다 이런 방침도 발표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 물리력을 좀 잘못 사용됐을 때 개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이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꼭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86년생 김병찬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의자인데요. 어제 내부위원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름하고 이제 나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사진도 공개가 된 상태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피의자 김 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범행이 벌어졌을 때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 이거는 나중에 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그렇고 계획적이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상 공개가 합의가 됐다는 건요. 어느 정도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풀이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이제 정확한 좀 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 유족 측은 지금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2017년에 신변 보호자용 스마트워치가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4년 뒤, 그러니까 2021년에도 그런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또 책임자 처벌도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진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지금 마음을 계속해서 관심을 우리가 또 좀 가져야 되겠죠. 유족 측이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와 수능 대변화입니다. 네, 또 대변합니까? 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게 7년 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런 발표가 있는 건데 주요 내용은 앞서서 이야기 드린 고교 학점제 그리고 수능의 변화였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는 이제 2025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교과 과정이 좀 전반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국영수, 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또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국영수의 이수 단위를 다소 줄이고요. 본인의 진로라던가 희망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일반, 진로, 융합. 이거 외우기도 힘드네요. 복잡하죠. 네.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정말 뭐 수험생 학생분들뿐만 아니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죠. 교육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 이제 많이 빨리 바뀐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 과목이라던가 네. 법과 사회 이런 것들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 배치가 되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경제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일반 과목에서 빠지면 이해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좀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능에도 또 변화가 있습니까? 예, 수능이 바뀌는 거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네. 2028학년도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금방인데. 예. 뭐 구체적인 방안까지 아직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단 한 번의 수능으로 평가를 하진 않겠다.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체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 더 세분화해 가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좀 자세한 부분을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네, 그건 다음 주에. 네네. 네. 황보선 아나운서.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망간유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 제작진 예. 보너스 받았습니까?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수익을 넷플릭스 측이 가져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넷플릭스가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일회성입니까? 예, 일회성. 이런 건 다회성이 좋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것도 압니까? 이게 좀 줄 때 좀 통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블룸버그 쪽에서 이현웅 나온 아나운서가 목 뒤를 쓱쓱 긁는 건 처음 보네요. 네.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돈을 그 정도 벌었으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 네. 한국 이용자들 한 달 무료 뭐 이런 거 한번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이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제 오징어 게임의 보너스 그 수준이 기존 다른 히트작의 주연 배우들의 1회 출연료에 조금 못 미친다. 미국 스타 배우들. 예, 미국 스타들의 1회 출연료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정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뭐 성의 표현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이용자한테 배당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그죠. 네, 알겠습니다. 2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1조를 넘게 번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조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좀 통 크게 썼으면 어땠을까. 상상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 네. 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요. 최근에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이제 국내로 와서 한 토론회라고 할까요? 예. 거기서 했던 발언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끌어오는 그 망 이용료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등으로 따로 감당을 하고 있어서 네. 본인들이 더 낼 필요가 없고 또 자체 기술력으로 망 트래픽 부담도 줄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요. 망 사용료를 만약에 우리가 내게 되면 예. 이런 부담은 이용자에게 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대? 예. 그 최근에 또 조금 안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이미 그죠. 1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소비자들이
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뭐 이래가지고 그거 안 하려 그랬더니 그 화질이 또 차이가 있다고. 맞아요. 예. 아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대타 DJ 와가지고 사실 저희 그 출발새 아침 제작진도 고생이 많습니다. 인센티브 문제 YTN 임원진 회의에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율에 연계해서 예.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현홍 아나운서 새벽 지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